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4일 오전 10시에 드디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과 선고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에서 이재명이 여러 가지 지금 불안 정세를 보이고 있고 행방불명이 됐니? 그러면 예를 또 어떤 뭡니까 내란을 선동하고 그렇습니까? 좌표를 찍고 지금 이렇게 부추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뭔가 불안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래전부터 제가 늘 예언을 해왔습니다. 지금 두릅이 나오는 따뜻해질수록 대통령님이 운세는 좋아지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앞전에 경칩대 전 대통령님이 구속 취소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헌재 결정은 진달래 피고 두릅이 나올 때 결국 저는 나오신다. 이렇게 자연을 빗대서 얘기한다면요. 그만큼 외우고 그 뭡니까? 생각하기 쉬우라고 저는 절기와 이렇게 자연의 식물 이런 걸 비교해서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기억하기 좋고 또 이제 생각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제가 진달래를 얘기했고 두릅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두릅 같은 또 여인이 있죠. 바로 뭡니까 대통령의 지금 진짜 최고로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분이 바로 변호인 중에 한 분이 있죠. 이분이 원래 또 전한길 쌤처럼 아주 지금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러니까 이재명이를 적격을 했죠. 바로 김계리 변호사입니다. 이분이 여자 한목이 일당백이라고 그죠. 남자 100명보다 국힘의원 지금 108명보다 낫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 108명이 못하는 일을 김계리 변호사 혼자서 일당 108을 참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분이지만 아주 강단이 있고요. 그죠? 뼈 때리는 그런 말씀을 아주 잘하는 유명한 그죠? 유능한 변호사나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요 얘기하는 거 읽어드리면요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재명인데는 아주 뼈 때리는 그죠? 뼛속에 사무치는 아마 그런 얘기가 아닐까 그죠? 그래서 김계리 변호사 이 얘기 듣고 이재명이 도망갔지 않나 그러고 문영배가 배신을 때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적으로 이재명의 협박과 그지 않습니까? 어떤 좌표 아무리 찍고 그저 급박을 줘도 문영배와 이재명이는 뭡니까 결국은 한 솥밥을 먹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그런 방송을 한번 했죠. 분명히 이간질이 생기고요. 두 사람은 같은 배를 탈 수 없는 운명의 소유자들이라고 상극의 사주입니다. 그래서 문영배와 이재명은 상극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문영배는 결국은 이재명을 배신할 거다. 저는 그런 말씀을 미리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결국은 선거를 안 하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결국은 국민의 지지율이라든가 그래서 압박이 본인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영원히 역적으로 낙인 찍을 바에는 차라리 선거를 하고 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결정을 했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인데는 결국 배신이 되는 거죠. 이자들은 차라리 결정을 안 하고 도망가 버리든가 무정부 상태로 만들려고 하고 줄탄핵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문영배가 결정을 하는데 선고를 내린다니까 이자들은 뭡니까 지금도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만큼 불안정세고 안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저는 4대4 기각 정도로 아니면 5대3 기각을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계리 변호사가 참 압니까 이재명이는 정말 뼈 때리는 글인데 아주 그 내용이 아주 심란하고 좀 그래서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공식 입장문이죠. 국가 위기의 주범은 바로 이재명 대표다. 내란 선동을 즉각 멈춰야 할 것이다. 급기야 다급해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섰다. 그렇습니까? 제주 4.3 사건,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거론하며 대통령 복귀가 제2의 계엄이라는 황당한 내란몰이 주장을 또다시 내놓았다. 그렇습니까? 이게 내란 선동을 하고 있는 거죠. 국민 저항 충돌, 유혈 사태와 같은 자극적인 단어들을 총동원하여 국민을 선동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야말로 문자 그대로 내란 선동이다.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힐 것은 12.3 비상계엄으로 다친 시민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 그죠? 다친 사람도 전혀 없죠. 나머지는 전부 공갈, 협박, 찌라시, 가짜 뉴스죠. 대통령이 엄격한 인원 통제로 군인과 시민 사이 직접적인 충돌 역시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그자서 국회의원 지나가도 좌파 국회의원 지나도 그냥 김현태 특임단장이 인사하고 지났다가 하지 않습니까? 계엄 선포 단 6시간 만에 적법하게 해제된 평화적 계엄이었다.
이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 유혈 사태가 운운하는 것부터가 국민을 선동하여 충돌을 일으키는 의도가 아닌가. 12.3 비상계엄이 국민에게 위급한 국가의 상황을 알리기 위한 정당한 국가 긴급권의 생사였음을 이제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30번의 줄타닉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핵심 예산을 마음대로 삭감해서 대형 산불조차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만든 장본인이 이재명 대표와 그의 야당임을 우리 국민들은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렇습니까? 요번에 산불도 예비비, 그냥 산불에 대한 헬리콥터, 큰 헬리콥터 살래도 전부 뭡니까? 여기서 예산 삭감을 해서 위기를 우리가 못 넘기는 그런 문제가 불온한 자연을 다 불태웠다는 거 아닙니까? 정거 조작과 정언회유로 이용한 사기 탄핵의 실체도 명확히 드러났다. 홍장원의 외계어 메모, 민주당의 곽종건 양심선언 종용을 온 국민이 확인했다. 거대 야당이 끊임없는 내란몰이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진실을 직시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들이 진실을 깨닫게 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일이 다가오자 이재명 대표와 거대 야당은 어지간히 두렵고 초조한 모양이다. 초선 의원들을 동원하여 국무위원 총탄핵을 급박하고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을 예고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봤자입니다. 이미 뭡니까? 기울어진 해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미 버스는 떠나가고 있는데 손들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뭔가 빨리빨리 하라도 이제 막상 또 하려니 그렇지 않습니까? 또 뭐 어떻게 겁박질을 하는 겁니다. 여합전까지마다 박찬대가 빨리 뭡니까? 선고를 하라고 또 난리도 선고 막상 한다니까 또 다른 난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이래도 난리 저래도 난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로지 겁박 탄핵, 줄탄핵, 그저 삭감 이런 것 받고 할 줄 모르는 인간들입니다. 헌법기관 법안 자신들 뜻에 따르지 않으면 헌법재판관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위헌 법안들을 마구 쏟아내며 무소불위의 의회 독재를 강행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오늘 이재명 대표가 나서 사실상의 탄핵 심판 불복을 선언했다. 제2의 계엄이라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주장하며 맹목적인 지지를 보내는 소위 개딸들과 민주노총, 친중, 반국가 세력들을 선동하고 나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을 부추기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복귀하면 국가 존속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극단적인 발언까지 솟아냈다. 오히려 이재명이 없어지면 되죠. 자기는 그저 스스로 본인만 없어지면 시끄럽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왜 멀쩡한 대통령을 자꾸 나가라 하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그죠? 자기는 지금 12개 재판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누가 나가야 됩니까? 참 기가 찰 노릇이죠.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말로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동안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해 국회를 방탄기지로 만들었고 정부를 마비 상태로 몰아넣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한 게 뭡니까? 근데 지금도 방탄복 입고 돌아다니면서 조기잡이 얘기하고 꽃게잡이 얘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말만 하면 거짓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칭이죠. 검사 사칭. 그렇습니까? 또 재판소에서 재판에서 빠져나오는 귀신같이 또 빠져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로 나왔는 거죠. 그 좌파들의 그좀 우리법 연구 정재호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 최은정, 이해설 이런 자에서 또 귀신같이 빠져나왔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에서는 이제 어렵지 않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결국 이런 자가 결국 사라지면 그죠 우리나라는 얼마나 조용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주장하지만 이는 실제하지 않는 본인의 망상일 뿐이다. 그렇습니까? 이제는 혼자서 그림 그리고 별짓을 다 하는 거죠. 시나리오도 쓰고 작가도 하고 이제 감독도 하고 이제 연출도 하고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지만 결국 떠나는 배를 잡을 수는 없다. 그래서 지는 해와 떠는 해는 이미 갈라져 있다. 이재명은 지는 해요. 윤석열 대통령은 뜨는 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제가 앞전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두 사람의 사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올라가고 이재명이 내려가는 간격이 점점 멀어지는 이런 현상이 바로 일어나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복귀하면 이재명이는 행방불명이 된다.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재명의 대표의 발언으로 헌정 질서 파괴의 주범이 누구인지 진짜 내란 수괴가 누구인지 대통령이 왜 하루빨리 직무에 복귀해야 하는지 국민들이 똑똑히 확인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대통령 직무
복귀 판결을 기대한다. 그것이 바로 4월 4일 바로 금요일 오전 10시에 대통령 복귀 선언은 저는 확신이 예언해드립니다. 분명히 기각이 저는 예상이 되고요. 4대 4든 5대 3이든 기각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따뜻한 이 봄날에 복귀가 되고 이재명에는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동안 깨춤추고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그날도 이제는 한 3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 지도하면서 얼마나 돌아다니는데 산불 난데도 또 달려가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집 공무원들이 산불 끄다 날아와서 그 정도 대기하고 질서 있게 뭡니까 이재명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는 산불을 도와준 게 아니라 산불의 민폐가 됐는 거죠. 이렇게 국가를 혼란시키게 하면서 오늘 가는 데마다 말썽을 부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의 자유도 이제는 3일 받고 남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팔공세 TV입니다.